저희는 자리를 옮겨서 진해구로 왔습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자은동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진해구 안에서 공시지가 1억 이하 이외에 투자 전략으로 본다고 한다면 장천동이랑 여기 자은동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자은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주변이 대부분 신축 아파트들 몇 개로 한 3개, 4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최근에 사실 진해구가 많이 움직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가가 이제 1000을 조금 넘어선 수준이거든요. 얘랑 비교할 땐 장천동의 마린푸르지오 1단지, 2단지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저기 장천동 마린푸르지오는 되게 대단지고 그나마 조금 약간 평지 느낌의 물론 단지 안에서의 경사도는 있지만 그래도 약간 평지 느낌의 좀 대단지가 있는 거고 여기는 경사도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걸로 좀 세대수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면서 좀 신축 아파트를 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진해구 내에서 먼저 눈여겨봐야 될 구도심 아니고 이제 신축 위주로 있는 구역인 자은동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는 평지이고 좀 구축, 여기는 신축인데 이제 언덕이 좀 있는, 길게 좀 있는 약간 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자은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진해나 마산이나 성산이나 의창이나 지금 창원 국가산업단지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 진해에서 나중에 출퇴근, 창원 국가산업단지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많아가지고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엄청 수요의 이동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진해에서 만약에 저기 성산으로 넘어간다. 엄청 막히거든요. 진짜 막 되게 짧은 거리인데 막 1시간씩 막 20분씩 30분씩 대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 이 자은동의 호재가 그 성산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안민터널이 개통이 되는 호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다고 한다면 교통체증이 줄어들고 이동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호재를 갖고 있는 동으로서 최근에 여기가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평당가로 봤을 땐 1000만 원 내외이고 장천동과 서로 쌍벽을 이루면서 서로 가격을 주고받으면서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고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서로 시너지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서 만약에 내가 창원의 조정지역은 너무 부담스럽다. 비조정안에서 움직이겠다. 그리고 꼭 공시지가 1억 이하 아니고 좀 다른 애들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챙겨보면 좋은 지역이 여기 자은동과 여기 밑에 장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새 아파트들은 갭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공시지가 1억 이하보다는 갭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급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갭이 크지 않은 단지 중에 하나고 사실 작년 정도라고 한다면 5천 전후 7천 정도만 했어도 투자가 가능했었던 단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가격이 좀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벌어지긴 했죠, 지금은. 그렇지만 진해가 점점 커지고 진해 호재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그 호재와 같이 이제 상승을 한다고 하면 꼭 챙겨봐야 될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밥 먹다가 누구 부를 사람 없냐 그랬더니 바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희아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바로 네, 불렀는데 진짜 바로 나오셨어요. 네, 팬심입니다. 부산에서 네, 여기까지 오셨는데 누구신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메디테라님 수강생이자 그리고 그 팬클럽 경남 지부장 이자 실전 투자자인 희아라고 합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갖고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하셨는지 궁금해서. 작년 추석 지나서 제가 이 자은동에 투자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갭이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준신축이어서 수리할 필요도 없고 네, 그리고 가장 큰 교통호재가 있기 때문에 제2 안민터널이 이쪽으로 뚫리거든요. 석동도 봤는데 안민터널이 정말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뚫리면 더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다. 그리고 뭐 석동 소사터널 이런 교통 호재, 즉 그 창원 산단으로 이어지는 이런 교통 호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를 것 같아서 투자했습니다. 지역 전반에 대한 공부는 이제 강의를 듣고 했는데 아무래도 수업을 듣고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임장을 바로 와서 이제 그 창원 내에서도 좀 비교를 해서 투자하게 됐습니다. 자기 옆에 동네라도 조금 두려워서 공부를 하고 가야지 하면서 딜레이 하다가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또 바로 마음 먹고 움직이시는 분들한테 저거 응원을 말씀드리고 너무 좋죠. 그럼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제 알 거 아니에요. 정확히 물건을 알 것 같은데 투자 좀 제대로 한 거 맞습니까? 네, 되게 좋은 포인트를 잘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때 제가 이제 여기 오프닝을 할 때 장천동이랑 여기 자은동이랑 비교를 해서 서로 시세를 주고받는다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장천 마린푸르지오가 그때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자은동도 같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자은동은 30평대만 조금 많이 오르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20평대 조금 더 작은 소형평은 좀 덜 오르고 갭이 좀 더 붙어있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30평대를 메인으로 어차피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30평대가 메인이거나 이제 큰 평형대가 메인이라서 작은 평형대를 이제 평형대로 바꿀 때 좀 이제 둘러보라라고 이제 우회적으로 말씀드리긴 하지만 딱 집어서 말씀드리진 않거든요. 지금 30평 많이 올랐으니까 20평 하세요. 막 이렇게 찍어드리지 않는데 네. 우리 희아님이 그걸 딱 듣고 기억해놨다가 그걸 적용해가지고 여기에 30평대 완전히 올랐으니까 20평대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20평대로 이제 투자 전략을 바꿔서 하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갭이 많이 올라서 또 연락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게 전국 그 탑10에서 전국 탑10에서 여기 자원동에 투자한 물건이 1위로 찍혔다는 거예요. 상승률 1위로.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다면서 저한테 또 이렇게 피드백을 주셔서 저 또한 너무 강의가 보람이 되고 좋았던 분이어서 오늘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갭이 얼마였습니까? 2천만 원이요. 네, 2천만 원이었는데, 네, 여기 신축인데. 네, 신축인데 2천만 원대. 네, 2천만 원대였고 30평대는 갭이 좀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소액 투자다 보니까 네, 2천만 원으로 돈 되면 무조건 개인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 예, 개인으로 했습니다. 아, 개인으로? 네, 그 종부세 낼 때까지는 개인이 좋다고 하셔서 아, 채우려고 이제 차곡차곡 채워나가신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석적으로 진짜 그러네. 그 제가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했던 거를 정말 정석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하셨어요. 세팅을.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가져가셨을 때 크게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게 세팅을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강의를 듣고 그 약간 강의하실 때 계속 듣다 보면 뉘앙스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그거 아는구나. 예. 나는 알아. 그거 뭔지 알아, 나는. 네, 약간 뉘앙스 차이가 살짝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얘기하는 단어가 약간 무의식 중에 더 강조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서 네. 이렇게 뉘앙스 차이랑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괜찮다 싶은 단지를 먼저 바로 전화부터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임장을 가는 거죠. 그래도 제가 스스로 하는 것보단 덜 겪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런 문구 많잖아요. 그 투자자의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죠. 하는 거지. 그렇죠. 이거를 뭐 나중에 책임을 묻지 마라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도 투자할 때 기본 지식이나 공부나 호재는 혼자서 찾기 힘든 거기 때문에 이제 참고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의 한 두 스푼 정도의 제 판단력을 그렇지. 약간 가미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진해에서 신축급의 매물이 지금 별로 없었어요. 전세가. 네. 그래서 여기는 실거주 하시는 분들 선호도가 높은 단지여가지고 그나마 좀 전세 맞추기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 단지여가지고 그때도 그런 식으로 약간 말씀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물론 대출 규제 이거 나오기 전으로 해가지고 뭐 그것까지 변수로 다 말씀드리진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잘하셨지.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듣고 행했다. 그쵸, 그쵸. 바로 했다. 실행을 옮겼다. 직접 네. 가봤다. 네. 그게 포인트.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 아, 그거 되게 예리한데. 저는 이제 편집하니까 알거든요. 어디가 중요 포인트다. 아, 밑줄 쫙. 뉘앙스의 차이. 뉘앙스. 별표 네.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가 말하는 게 틀리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알거든요. 네. 얘기를 못할 뿐이지. 그걸 잘 캐치를 해냈다. 네. 아, 그렇게 좀 캐치를 해낸 게, 왜 그 학교에서도 시험 문제 선생님들이 나올 것 같은 건 좀 뉘앙스가 바뀌잖아요. 내신 공부할 때. 대놓고 찍어주진 못하지만. 그건 못하잖아. 근데 이거 되게 뭐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강조하는. 아니, 왜냐면 나도 머릿속에 이렇게 탁 펼쳐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여기는 조금 더 괜찮은데 라는 게 마음속에, 그러니까 대놓고 여기 먼저 가세요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딱 그게 티가 조금씩 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우리 희아님이 투자한 게 되게 좋았던 게 모든 투자가 출렁님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본인의,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고 본인의 정말 생각을 그래도 두 스푼 넣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흔들림이 있어도 강사가 이렇게 그래도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좀 가이드를 해줬고 거기 안에서 내가 봤을 때도 괜찮아. 믿고 가자라는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탄탄하게 가실 수 있고 중간에 지금 10월부터 사실 조금 흔들렸었잖아요. 안 좋고. 근데 거래량이 거래량이 완전 진짜 거의 0에 수렴하게끔 그랬는데 뭐 잔금 치고 이렇게 가는 와중에 불안하지 않게 꾸준히 이어가면서 내가 잘못 산 거 아니야? 가끔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저 계약금 쌌는데 계약금 포기해야 되나요? 그래서 확신이 안 들어서 그러신 분이 있는데 우리 희아님은 그런 거 없이 이제 본인의 판단이나 이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쭉 가셨다는 게 좀 너무 대견스러운. 그 흔들리는 마음을 좀 어떻게 잡으셨는지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도 막 그 기사가 계속 그 톤이 바뀌면서 굉장히 톤이 강해지면서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초보자이다 보니까
그냥 제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그냥 못 모르니까 투자를 한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미 지나간 일 후회봤자 뭐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만 듣고 그리고 주식 투자 하듯이 이렇게 매일 아침에 이제 실거래가 확인하면 찍혔어 막 이러면서 그거 하나로 이제 몇 달을 버티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냥 막 어디서 2단지 사세요 해가지고 산 게 아니라 이 지역 전반에 대한 호재나 뭐 인구수나 수요 공급이나 입주량이나 이런 기초 필터링에 필요한 작업을 다 하고 진입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뭐 잃지 않는 투자만 된다고 해도 네, 저는 뭐 만족하고. 적폐의 끼가 보이네. 이미 적폐지. 적폐시긴 하지 이미. 이미 적폐지. 이미 한두 채는 아니기 때문에. 적폐 꿈나무 정도. 초보자분들은 진짜 다 막 리스크가 다 보인다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딱 어느 정도 필터링 거친 다음에 딱 그 안에서 보는 게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진짜 리스크가 다 보인다 그러면 장점이 어떻게 보면 조그맣게 보이고 리스크가 되게 커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또 실행을 못 할 수가 있는데 적당히 이제 걸르고 적당히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그게 또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 주식도 막 모든 지표들을 다 확인하고 뭐 미국이 무슨 말했다, 파월이 무슨 말했다, 러시아가 어떻다, 막 기름값이 어떻다, 뭐 장단기 금리 차이가 어떻다. 오, 이런 막 고급 단어가 많이 나오시는데요? 머리가 용어만 알아. 용어만 뭔 말인지 몰라. 머리 뽀개졌나요? 아예 못 하거든요. 아예 그러면 오히려 더 이게 성과가 안 좋아. 네, 맞아요. 버릴 거 버리고 치워낼 거 치워내고 딱 내가 그냥 보는 것들만 이렇게 포인트로 보는 게 오히려 더 성과가 좋을 수도 있고. 맞아요. 부동산도 그것들을 마찬가지. 다 해가지고 뭔가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거지. 이제 원래 시대의 흐름은 변하고 이제 시기를 따라서 가지만 거기 안에서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 괜찮은 애들을 골라서 거기 안에서 움직여야지 그걸 다 따져서는 하나도 못하지. 근데 또 해놓고도 솔직히 초보자는 불안해서 집을 보는데 그 실거래가가 아무리 안 지켰다고 해도 그 기존에 가는 그 지표가 있어가지고 요새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투자하기 좋은 것 같긴 해요. 앞으로는 어떻게 좀 이어나가실 생각이세요? 앞으로는 이제 돈을 모아서 수도권으로 이동을 해야죠. 그래서 예, 그 충청도나 뭐 이렇게 수도권으로 투자를 하려고 저는 아직 불인이라서 이게 성격상 드러내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보고는 있는데 저희 조모임 방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조원분들이 이쪽으로 임장 오면 연락도 하시고 같이 임장도 갈 계획이고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같이 임장할 수 있고 같이 어디 지역에 갔을 때 밥 네. 먹을 수 있는 사람, 투자 동반자가 있다는 게 지금 코로나라서 사실 오프 모임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오프 모임의 한계는 만날 때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조를 묶어드리고 이제 스터디를 해버리면 본인들이 꾸준히 연락하면서 조금 본인이 사놓고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누잖아요. 이거 잘못 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괜찮아. 들어오죠. 또 속이 싹 풀리고. 그러면서 다음에 실거래가 뭐 하나 찍혔어요. 그러면 거봐. 괜찮다고 맞아요. 했잖아. 막 서로 이게 의지가 되면서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 투자한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분은 강원도 하시고 어떤 분은 충청도 하시고 어떤 분은 수도권 하시고 전 뭐 경남 지역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약간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아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공유를 하면서 이 단지는 어떤 특성이 있고 이 단지는 어떤 특성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채워줄 네. 수 있죠. 네, 부족한 부분을 서로 그렇죠. 채워주면서. 내가 투자한 물건이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더 많이 알게 되니까 공유를 하면서 이제 여러 지역을 동시에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혼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또 희아님께서 투자하셨던 또 다른 동네가 있습니다. 네. 네,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네네. 또 한번 투자 스토리를 여기서의 이 동네의 투자 스토리를 이제 들어봤으니까 그쪽으로 옮겨서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